제가 말 안 했는데 끝없는 이야기는 여기 이 책도 끝없는 이야기인데 이 끝없는 이야기라는 책 안에 또 끝없는 이야기라는 또 책이 나오고 그 끝없는 이야기라는 책 속에 그 어떤 노인이 사는데 그 노인의 가지고 있는 책이 끝없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화장대, 거울 이런 그림이 있고 옆에도 끝없는 이야기 이렇게 비룡소 문양이 있는데 예쁘더라고요. 앞에 붉은색 계열 이런 책이 나와 있는데 많이 두껍죠. 거북이 달린다. 이 스티커를 왜 안 뗐냐면 떼면 책이 망가질 것 같고 거북이가 달린 거 있다는 그림이 예뻐가지고 안 뗐어요. 앞에 보면은 유니콘과 새가 그려져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희귀한 새인데 이게 이제 현실 세계, 환상 세계로 나타날 겁니다. 환상 세계는 핑크색이고요. 현실 세계는 초록색. 이 글을 쓸 때도 현실 세계는 초록 색깔, 이렇게 환상 세계는 핑크 색깔로 나타납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초록 핑크 이렇게 바뀌거든요. 신기한 거는 검은 색깔 글자가 없다는 거예요. 뒤에도 진짜 검은색으로 된 글자가 딱 한자도 없어. 바스티안 발자르 북스라는 아이가 끝없는 이야기를 훔칩니다. 한 고서점에서 끝없는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진 책을 하나를 훔쳤어요. 이 주인은 그걸 몰랐고 이 바스티안은 재빨리 책을 가지고 학교 창고로 들어가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책을 읽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지금 끝없는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게 그 내용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생방송처럼 이어지는 거예요. 진짜 환상세계와 이 환상세계에 대한 글이 라이브처럼 이렇게 몇 장 앞씩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스티안 1장을 읽고 있으면 1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한 면 먼저 앞으로 가고 있는 거고 적히고 막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안 바스티안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진짜 왜 이 안에서? 왜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 안에서 어린 여왕이라는 여왕이 나와요. 어린 여왕은 어린 여왕이 아니라 이름이 어린 여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0년 전일 수도 있고 10년 전일 수도 있고 몇 년 전일 수 있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아담의 아들과 이브의 딸 중 누군가가 이 여왕과 함께 붙여준 이름이에요. 근데 요즘 환상세계에 자꾸 무가 생겨나요. 먹는 무 말고 없을 무, 아무것도 없는 게 생겨나요. 막 구석구석에서 막 검은색으로 눈이 멀 것 같은 그걸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고 막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거기 들어가면은 거기가 그냥 깜짝하고 사라져요. 그런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티안을 읽다가 만약 내가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을 다 구해줄 텐데 바스티안은 이 어린 여왕에게 새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름 지은 게 특기였어요. 이제 사람들은 특기를 무시했죠. 만약 내가 너의 세계로 갈 수 있다면 내가 너의 세계로 가서 도울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 어린 여왕이 나오는 페이지에서 갑자기 바스티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야. 이거 뭐지? 왜 내 이름이 나오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이제 바스티안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죠. 엄청난 충격과 호기심에 빠졌습니다. 그 어린 여왕은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부르면 환상세계로 바로 올 수 있었는데 바스티안은 겁이 났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환상세계로 가면 돌아올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때는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결심이 났고 바라이라는 이름을 외치면서 이제 환상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새로운 환상세계를 다시 만들어내요. 바스티안은 이야기를 만들 줄 알았고요. 이름도 지을 줄 알았어요. 더 독특한 건 이 환상세계에서는요. 그 누구도 이름을 짓지를 못해요. 새 이름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저 누군가의 이름을 따라 쓴 거예요. 만약에 릴리라는 이름은 그 어떤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그의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딸 이런 식으로 이름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 다라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 바스티안이 이 안에 들어간 거죠. 환상세계.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초록색 글자였던 게 이제 보라색으로 변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바스티안은 새 환상세계를 지어요. 다라이, 그러니까 어린 여왕은 환상세계의 이야기를 지어주면 그것은 너가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부터 이제 생겨나고 근데 만약에 내가 말을 해요. 말을 하면 소원을 빌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밤의 숲 페럴린이라는 숲이 생겨나요. 엄청나게 아름답고 그 밤에 있으니까 그 야광 물질 같은 걸로 뿜어내는 아름다운 밤의 숲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를 말을 하면 그것은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 말을 한 순간
과거가 있어지고 현재가 있어져요. 지금 처음 만들어도 만드는 순간 그 과거가 열리는 거. 그곳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아무도 그 사자를 만나러 갈 수도 없고 그 사자를 이길 사람도 없었어요. 들어가서 그 사자와 함께 있었고 꺼지지 않는 불에서 목욕을 했고 그게 엄청 위대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그곳에는 아무도 가지 못했어요. 바스티안은 하나 둘씩 소원을 계속 빌기 시작. 점점 소원을 빌수록 위대해졌어요. 위대해지면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자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감정들은 느껴지지 않아요. 누구를 사랑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절대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완전 너무 위대해졌기 때문에 위대해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소원을 빌면서 너무 위대해진 거예요. 너무 거만해진 거예요. 화성세계 여행할 때 도움을 줬던 행운의 용 후후르와 화성세계에서 소원을 빌 수 있는 아우린이라는 것을 내어준 아트레이라는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셋이 같이 여행을 하는데 이 아우린은요, 뱀 두 마리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는 그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아우린이에요. 이 아우린을 목에 걸고 있으면 소원을 빌 수 있는데 그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대신 조건으로 소원을 빌면 현실 세계에 있던 기억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거죠. 손을 빌 때마다 바스티안의 기억은 점점 더 사라져갔고 점점 많은 소원을 빌수록 거만해지고 너무나 위대해지고 현실 세계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까먹어 기억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 여행을 하다가 크사이데라는 여자를 만나요. 한 유명한 마법사인데 바스티안한테 복종을 합니다. 웬일로 미래도 막 볼 수 있고 그 친구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당신의 아우린을 뺏으려 할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그 투명 망토를 입고 몰래 혹시나 해서 가봤어요. 근데 진짜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신의 텐트 안에서 지금은 다라이를 만나러 가는 중인데 다라이가 없어서 그 근처에 그 다라이가 살던 상아탑의 옆에 텐트를 짓고 있는 거예요.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자, 아우린을 갖고 엄청 여행을 하다가 이제 그 둘과 헤어졌습니다. 크게 싸웠어요. 바스티안은 이제 군사가 많잖아요. 엄청 위대해졌고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진짜 멀리 떠나버려요. 친구들이? 네. 근데 이제 끝끝내 그 친구들이 다시 만나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전투를 벌이고 이제 다 없어져가지고 바스티안 혼자 남은 거예요. 전장에서 크게 치고 돌아다니다가 새로운 도시들과 충격적인 장면들도 보게 됩니다. 전의 왕이었던, 전의 아우린을 걸었던 자신 같은 사람들을 보았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도 보았어요.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죠. 그곳에서 그냥 놀이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그 낱말을 어떻게든 맞추면 글자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상한 글자들을 막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글자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 바스티안이 여기 일어나는 일들과 다른 시들이 적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 마을의 대장. 이 마을에는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왕이었던 사람들은 지금은 마지막 소원을 다른 곳에 써버려서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을 못하고 이제 환상세계에서도 완전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문이 완전 막혀버려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마을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과 사는 도시가 만들어졌어.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요. 나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말하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말을 할 수 없어요. 듣기만 하고 이해만 할 뿐이에요. 근데 이 마을의 주인장은 원숭이에요. 네, 원숭이가 이 도시를 다스리는데 그 놀이를 만든 거고 그 놀이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여행을 하다가 아이울라 부인도 만나고 아이울라 부인 여기는 엄청 신기한 방에 들어가는데 이 집이 살아있어서 마음대로 변하는 집이에요. 이곳에서 지내다가 이제 마지막 소원을 꼭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데 써야 한다는 아이울라의 부인을 충고를 듣고 그림자들의 광산을 갑니다. 그런데 이거 어떡해요. 바스티안은 자기 이름마저 까먹고 말았어요. 이제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진짜 아까 그 늙은 황제들의 도시 그 사람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남은 기억마저 사라져서 그림자들의 광산을 가요. 그림들의 광산. 이 그림들의 광산은요 엄청 특별해요. 그 한 번 꿨던 꿈들 있죠. 꿈들을 다시 기억 못하는 꿈들 있잖아요. 그 꿈들이 모이는 광산이에요.
그래서 파면 팔수록요 여러 사람들의 한 번 꾸고 다시 기억하지 못하는 꿈들이 모이고 그 산후 애기 낳을 때 나는 아픔들이 스쳐 지나가는 아픔들이 이 현실 세계에서 사라지면 환상 세계에 와서 이 그림들의 광선으로 묻히는 거예요. 그것에서 이제 바스티안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계속해서 찾고 근데 여긴 햇빛이 안 돼요. 또 어둠에서 익숙해지는 법을 배우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찾았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그려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벌써 좀 아파요. 어머니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물이 있는 곳으로 가요. 이곳에 가는 데는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트레이와 푸르한테 사과를 구하고 셋이 다시 친구가 됐고 생명의 물을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 생명의 물은요 어린 양 그러니까 다라이의 모든 힘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이곳은 그러니까 다라이의 몸 내부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생명의 물을 가지고 이제 현실 세계로 오게 돼요. 이제 아버지랑 같이 그 고서점에 놀러도 가고 그렇게 잘 지냈다. 아 그리고 바스티안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끝없는 얘기라는 책을 훔쳤는데요. 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칼 콜라드 콜레이드 씨는 그 고서점 주인이에요. 그런 책은 없었다고. 나는 이 서점에는 책은 다 아는데 그런 책은 없었다. 그래가지고 그 책에 겪은 이야기를 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칼이라고 할게요. 그 칼 아저씨가 정말 특이하군. 나도 전에 그런 일을 겪었거든. 이 칼 콜라드 아저씨도요. 그 어린 여왕을 만났던 거죠.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게 이 책이 시리즈로 2권이 있어요. 그 후속작이 있거든요. 비밀의 도서관이라고 이어져요. 비밀의 도서관은 이제 그 칼 콜라드 아저씨 그 고서점 있죠. 그 고서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서점에 일어난 긴급한 일. 거기에 나중에 바스티안이 취직하는 거야? 다른 고서점 주인이 있었는데 그 뒤에 칼 콜라드 아저씨가 있고 그다음에 제 생각엔 그 뒤에 이제 바스티안이 또 그 고서점을 물려줘야 돼. 그 고서점에도 화상세계의 힘이 있거든요. 그 바스티안이 누구야 거기서는? 거기서는 바스티안 안 나와. 안 나와? 여기는 칼 콜라드 아저씨. 칼 콜라드 아저씨가 누구지? 아, 그 전 얘기야 그럼? 네, 지금 고서점 주인이 젊었을 때 시절이야? 네. 지금은 이 아저씨가 늙었어. 할아버지가 됐어.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도 이제 다른 후임자를 구해야 되지. 바스티안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사자마녀 옷장에서처럼 이미 들어갔는데 그 전 시대 그 외삼촌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것도 그런 거네? 비슷하죠. 근데 여기 신기한 건요. 3번 들어가요. 바스티안, 발자르, 북스, 칼, 콜라드, 콜레이더, 트루추, 틀만, 트루추 씨였는데 그 고서점 옛날 주인이 트루추 씨였는데 정해져요? 바스티안이 환상세계로 가는 모험. 책 읽고 궁금한 점은? 저는 어떻게 해서 이 끝없는 이야기가 끝없는 이야기 속에서 또 다시 끝없는 이야기로 쓰여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말 안 했는데 끝없는 이야기는 여기 이 책도 끝없는 이야기인데 이 끝없는 이야기라는 책 안에 또 끝없는 이야기라는 또 책이 나오고 그 끝없는 이야기라는 책 속에 그 어떤 노인이 사는데 그 노인의 가지고 있는 책이 끝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제일 재밌었던 부분. 마지막에 생명의 물을 들고 아빠한테 가는 거. 거기서 환상세계에서 겪은 거를 아빠한테 다 얘기해주고 그런 거를 얘기할 때 환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그 중간이 둘 다 있을 때가 좀 좋아요. 초록색, 보라색 한 페이지에 네. 2개가 다 있었을 때가 재밌었어? 네. 이 책 속에 들어간 다음에 너도 환상세계 들어가고 싶어? 네, 너무. 환상세계 어떤 게 재밌었어? 저는 밤의 숲 페럴린에 가보고 싶어요. 이제 밤이 되면은 그 사막에서 그 페럴린 식물들이 막 자라나. 페럴린이 그 식물 같은 거. 그 야광 식물 같은 게 막 다양한 색깔들의 그 나무와 꽃과 식물들이 막 자라나요. 진짜 햇빛이 뜨면은 그 햇빛 때문에 그 페럴린들이 죽어요. 막 가루가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사막이 되고 이게 무한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페럴린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약간 반딧불이 비슷하려나? 친구 읽으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 네. 어떤 점이 어려웠어? 일단은 제가 이걸 처음 읽었을 때가
2018년 제가 3학년 때거든요. 그때도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환상세계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 네, 의문이네요. 그 해리포터에서는 그 기차역에서 뭐 네, 그 벽을 뚫고 지나가면은 음, 9와 4분의 3번 그 벽을 땅 치고 들어가면은 그게 마법처럼 막 뚫리면서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 네. 이렇게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안 나와있고 들어가 외쳤어요. 일단 이제 갑자기 보라색 글자로 바뀌는 거야.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저는 명언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명언이 명언. 있어요. 그 아우린 있죠. 아우린 뒤에도 적혀있는 글씨입니다. 얘가 원하는 것을 해라. 환상과 현실을 하나 있는 마법의 주문.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네. 너가 원하는 것은 뭐야? 귀함을 낳는 거요. 이게 진짜 그냥 네가 원하는 것을 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게 귀함을 낳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게-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비용이 나는 네. 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뭘까? 네가 찾아가야지. 네. 비용하고는 다른 얘기야. 응. 그치?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네. 네가 원하는 걸 찾아서 원하는 것을 해라. 이번에 의문점이네. 네. 진짜 마법의 주문이네요. 완전. 원하는 것이 뭘까? 그러게요. 저 고양이를 키우는 건데. 그게 아닐까?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 비염을 낳아야죠. 비용이 나자. 그렇군요. 잘 봤습니다. 안녕.